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자산과 부채가 함께 승계된다.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다. 취사 선택할 수 없다.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기회주의자이자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당하고 가업이 어떻게 연동이 돼서 이게 지금 비유가 될 수 있습니까? 마치 또 무슨 왕자를 이어받듯이 그게 아니고 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고 정당 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가 함께 승계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히 부채 부문과 관련해서 소위 친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에 동조했던지 방임했던지 아니면 적극 지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밖에 안 돼요. 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고 지금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혁신하고 개혁하는 게 맞고 자기가 윤석열 정권 때 무언가를 해서 본인 자체도 부채로 자타 또는 인정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좀 내려놓고 물러나 있는 게 시스템적으로 맞는 것이지 부채가 왜 함께 그러면은 그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어서 그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쓴소리를 하거나 반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고 정말 당을 생각하고 이 사회의 정치 발전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분파주의, 기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려놓을 사람들은 내려놓고 혁신의 전면에 세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당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마디로 후한무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부채가 쌓일 때까지 본인들 뭐 했습니까? 그 정권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호가호위하고 권세와 영광을 누려놓고서 그 정권이 망가지는데 일조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마디 해봤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이 기회주의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 요즘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치에서 책임윤리가 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책임졌다는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밤에 후보교체 사태에 실패하고 나서 비대위원장 물러선 것 정도인데 그에 대해서 당무감사한다니까 또 발끈하고 있어요. 그분부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역대 보수 정당들의 모습 중에도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수 정당이 선거에 참패하거나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까지 이제 당의 어떤 주류 세력이랄까 이런 분들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나서 차떼기 사건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때 박근혜 이 전 대통령이 천막당사 치면서 등장을 해요. 그때만 해도 당의 주류였던 이제 이른바 이회창계 세력들이 한 발 물러서 줬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이 위기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라는 리더십 새로운 카드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이제 정권 말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총선 참패가 예견되는데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등장을 해서 공천권을 갖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그것도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드문 모습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가 물러나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패가 예정됐던 총선을 거의 엇비슷하게 회복을 해요.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당하고 이제 이 참담한 상황이 됐을 때 친박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나 친윤처럼 나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이라는 조금 늦게지만 리더십이 등장을 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러고 대선 승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모습도 없고 그런 새로운 카드도 없습니다. 이게 보수정당으로서 훨씬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을 만든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남 탓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만 손가락질하고. 저런 분들이 보수정당의 전면에 있는 이상 저는 국민의힘의 쇄신도 변화도 불가능하다. 저런 분들이 다 물러나고 일선에서 보이지 않아야 그나마 조금 수습하고 쇄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다.
좀 본인 스스로를 좀 인정하고 좀 그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 잠식 상태 아니냐, 친윤이 자산이냐, 부채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영입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위법적인 계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나는 쓴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아니 그 이준석 쫓아내고 체리따봉 받던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체포영장 집행될 때 의원들 같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뭐 윤 대통령 지키자 그럴 때 본인은 안 갔지만 그거 방관했잖아요. 원내대표인데. 그런데다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권영세 그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면회하고 뭐 이래 석방된 뒤에도 또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이랬던 분 아닙니까? 다 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무슨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입에는 후회가 없고 뭐 본인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마저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극단적인 그 권력 게임에 들어간 것 같은 국민의힘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서로 정성적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잘못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애초부터 쓴소리 한 사람은 처음부터 낙오가 되었었고 지난 총선 때까지는 쓴소리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전부 그 공천 때문에 사실은 전전긍긍했었죠. 권력자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는데 차라리 정량 분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그 지역위원장까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점수를 좀 매겨보면 어떨까. 이게 좀 우스운소리 같은데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 평가할 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장 비판받는 대통령 할 때 누구는 우리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정성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지 워싱턴이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 중에 레이건도 있어요. 트럼프는 몇 등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위권일 것 같거든요. 점수를 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은 그 대통령에게 그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에 반대한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를 받고 계엄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정량화 해가지고 한번 점수를 내보면 내가 그 당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죽하면 외부자로서 이런 얘기까지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 영입에 후회는 없다 그랬잖아요. 권성동 대표가.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 때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 후에 얼마만큼 대통령을 견제했느냐의 여부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는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에 자신의 변을 늘어놓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 분석이 좀 앞서가야 되는 것 같아요. 선행돼야 되고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책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방임했던 사람은 뭐 책임 없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선 실질적으로 그 당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플러스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좀 전면에 젊은 사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단 플러스라든지 젊은 사람 중에 아마 친한계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친한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요. 이게 마치도 100대 0 아주 절대적으로 순수한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고 정치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그렇다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중에 어떤 정도까지는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넓은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지금까지 주는 이미지는 배타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을 포용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계가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높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데 어제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4선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이렇게 되면 추가로 누가 나올까요? 아니면 양자 구도가 될까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아직은 이제 후보 등록 그 기간이 만료된 건 아니어서 주말 사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대로 아마 양자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김성원 그 의원은 친한계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송원석 의원은 친윤계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고 각각의 대표 선수지 않습니까? 네. 선수도 3선으로 갔고 한 분은 수도권, 한 분은 TK.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대비되는 구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러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결과는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당내 의원들의 분포로 봤을 때 송원석 의원이 좀 유리하다. 이런 진단이 많이 있어요. 물론 김성원 의원도 송원석 의원도 아주 그 개파색이 뚜렷한 이런 분들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뭐랄까요 좀 가까운 정도를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친한계, 한 사람은 친윤계 이렇게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내의 이런 친한 친윤 간의 이제 구도랄까 갈등 구도랄까 이게 그냥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의총을 40분 전에 연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또 재선 의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는 듯한 모습이 있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회의를 안 연 건데 그 뒤에 이제 원내대표 출마 선언 뭐 등록 이걸 보니까 그냥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뭐 계산과 판단이 끝난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발 그런 이제 쇄신 요구안이나 그러니까 친윤들 입장에서 불편한 그런 얘기들은 그냥 묻고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당내 친윤 주류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이 당의 쇄신 변화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민심과는 더 멀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전직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연관 관계 속에서 향후에 어떤 식의 어떤 그 공격과 압박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해줄 우산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동인이 작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결단코 장담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압박을 받거나 그랬을 때 도와주는 구도는 절대 아니에요. 정당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TK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천지개벽할 대변화가 국민의힘에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좀 더 가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쳐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할 때 국민의힘은 변화는 그런 관성을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로운 개혁 모드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를 그 송원석 의원 이분이 아까 TK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다가 행정관료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생각으로 그 TK의 인식을 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친윤이 아직까지도 그 당의 상당한 그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를 점하는 그런 구도가 좀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송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친윤계 대표라는 프레임은 악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재선 의원 16명이 이제 모임 이름은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 의원 모임인데 의총 갑자기 취소된 거에 대해서 지금 원내대표 선출 전에 이 혁신안 당의 쇄신안 논의할 수 있는 의총을 다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16명이라는 숫자가 약간 의미심장하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변수가 좀 될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그 퇴임 간담회도 그렇고 그 전에 의총 연기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당의 주류 친윤계들의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 혹은 당 쇄신안을 앞둔 태도도 그렇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그 짜증난다, 뭉개고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본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다수의 위력이면은 뭐 굳이 이제 그런 얘기들에 일일이 대거리하면서 뭘 해야 되냐 이런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내란 사태 초기에 김재섭 의원한테 했던가 1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준다더라. 저는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들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속내가 거기에 있다. 결국 그 이재명 정부도 지금 집권 초기지만 실수하고 틈이 생길 거고 그 실수하고 틈이 생길 때를 우리가 기회로 또 이제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 우리에게 다른 반사이익이 올 거고 그 상황에서 또 내년 선거는 이렇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고 특히 지금 당의 주류들의 지역 그 기반을 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본인들이 느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당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기득권에 안주하는 분들이면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이렇게 안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거나 수도권에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당이 가면 아예 가망이 없는 정당이 될 텐데 이렇게 당의 기득권들은 꽉 틀어막고서 이 자기 그 살 길만 찾고 있다 그러면 이 당에다가 누가 어떤 정치적 기대를 걸겠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계엄 탄핵 국면에서 명분이 있고 상처를 덜 받았지만 당 주류하고 이 관계가 너무 나쁘고 거의 불구대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스타일이 뭐 친윤 떨거지들 이렇게 막 그냥 그걸 선명하게 막 저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통합하고 뭉칠 건 뭉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원외예요. 그다음에 기반도 경험도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카드가 될 수 있을까? 당의 비토가 저렇게 심한데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중질환과 각자 도생과 이 사분오열 이 상태가 한동안 더 갈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에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패배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뭔가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요. 송원석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가지고선 본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친윤이라고 낙인 찍는 건 악의적이다. 그래서 전혀 친윤과 반대되는 행보로 원내대표로서 개혁적인 이미지 그리고 지금 재선 의원 중에 뭐 18명이 지금 그 혁신과 관련해 갖고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울이면서 심지어는 원외위원장 이야기들도 들어가면서 이런 식의 행보를 한다면은 그게 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친윤이라고 불리는 건 악의적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다가 딱 원내대표 된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김도읍 의원이 할래다가 친윤이 뭐 너 밀어주면은 우리 말 들을 거야 해가지고 안 했다는 이상한 소문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송원석 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